유벤져스. 오늘은 유일무이 666쪽에 있는 수업 실현 연습 문제 20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숲속을 걸어요. 꽃향기 가득한 길. 햇님도 쉬었다 가는 길. 다람쥐가 넘나드는 길. 정다운 얼굴로 우리 모두 숲속을 걸어요. 하늘반 다 왔나요? 다 왔네요. 오늘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우리는 숲속에 도착했어요. 어제 나무마을 동화를 읽고 우리 하늘반 친구들도 자연물로 놀이하고 싶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숲에서 자연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해볼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주의 집중하고, 그리고 동화를 통한 사전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동기 유발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안내까지 도입 순서에 알맞게 도입 활동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처음 노래의 경우에는 이제 손유이나 간단한 노래들이 주의 집중의 요소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한두 마디 정도만 불러주셔도 돼요. 내가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이것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 지금 숲속을 걸어요 노래셨잖아요. 그러면 숲속을 걸어요. 자,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다 모여주었네요 라고 이렇게 한 마디, 두 마디 정도까지만 부르고 수업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속이 필요할까요? 네, 숲은 넓어서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보이는 우리가 약속한 장소에서만 놀이하도록 해요. 민지 말대로 숲에서는 뛰지 않고 안전하게 걸으며 놀이해요. 또 자연물을 소중히 여기고 곤충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죠. 모두 약속을 잘 말해주었네요. 자, 이제 날씨를 한번 두 눈을 감고 느껴볼까요? 햇살이 어떤지, 바람이 어떤지도 한번 느껴볼까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햇살이 따뜻하고 포근해서 몸을 이렇게 감싸주는 것 같구나. 또 바람이 살랑살랑 간지럽게 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참고로 이제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선생님께서 잘 하셨고요. 참고로 몇 가지 더 알려드리면, 이제 숲 체험 활동 갔을 때는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늘도 보자 하면서 뭐 바람도 한번 쐬보자, 냄새도 한번 맡아보자, 어떤 냄새가 나니,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좋은 게 계절의 변화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숲에는 이제 사계절,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좀 뚜렷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얘기들을 해줘도 되게 좋더라고요. 얘들아, 한번 풍경을 보자. 저번과 달라진 게 있니? 나뭇잎이 색깔이 그땐 초록색이었는데 가을에 오니까 울긋불긋해졌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건에 있던 없던 숲체험 활동을 갔을 때, 이렇게 딱 도착했을 때 그런 발문들을 해주면은 좋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숲에 와보니 또 어떤 기분이 드나요? 맑은 공기를 마셔서 갑자기 기운이 나는 것 같다고 하네요. 선생님도 맑은 공기를 마셔서 그런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온 숲에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나뭇가지도 보이고, 나뭇잎도 보이고,
열매, 도토리, 솔방울 등 다양한 자연물들이 보이죠. 우리는 이 자연물들로 오늘 어떤 놀이를 해볼까요? 돌을 이렇게 쌓아서 탑을 만들 수도 있겠고, 나뭇잎으로 멋진 왕관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 바구니에는 보자기, 테이프, 줄, 색연필 이런 미술 재료들이 들어있어요. 이것들과 함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친구들은 자유롭게 사용해도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말한 약속을 지키면서 다들 자유롭게 놀이해 볼까요? 아까 뛰면 다칠 수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었죠? 네, 숲에서는 뛰지 않고 조심조심 걸어 다니면서 놀이하도록 해요. 네, 여기까지 본격적인 놀이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모습들을 실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날씨, 햇살, 바람 이런 거 느끼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느껴보는 그런 걸 통해서 조건 6번을 달성해 주신 것 같고, 숲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선생님 눈에 보이는 곳에서 놀이하기, 또 뛰지 않기 이런 안전 약속을 다루시면서 조건 5번도 달성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키는 친구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언급해 주시면서 한 번 더 안전에 대해 유의하는 교사의 모습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했나요? 선생님과 함께 나뭇잎 퍼즐을 맞춰보고 싶다고 했구나. 나뭇잎 퍼즐 놀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정말 민수는 무지개색 순서대로 나뭇잎을 놓았구나. 그리고 수진이는 어떻게 놓았죠? 수진이는 연한 빨강에서 진한 빨강 순서대로 나뭇잎을 놓았네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놀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초록색, 노란색, 초록색, 노란색 순서대로 나뭇잎을 반복해서 놓아 볼게요. 다른 친구들도 나뭇잎 퍼즐 놀이를 해보고 싶다고요? 좋아요. 나뭇잎 퍼즐 놀이를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자기만의 방법으로 놀이해도 좋아요. 민정이는 나뭇가지로 퍼즐 놀이를 하고 싶다고 했군요. 그러면 나뭇가지로는 어떤 방법으로 놀 수 있을까요? 크기가 작은 거에서 점점 크기 순서대로도 놓을 수 있겠고, 뾰족한 것에서 점점 더 뾰족해지게, 뾰족한 순서대로도 놓을 수 있겠군요.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퍼즐 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문제에 제시되어 있었던 수업 상황을 포함을 해서 실현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조건 4번처럼 제시된 수업 상황을 포함하여 숲놀이 수업을 실현하시오 라고 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수업 상황을 그대로 수업 실현 안에 포함을 해서 수업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 부분을 정말 포함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어진 상황을 배경으로 도입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문제에서 보통 이런 수업 상황 또는 교사의 저널 또는 사전 놀이 상황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제시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라고 했다면 그 내용들이 지금 실현하는 수업 속에서 다뤄져야겠죠. 그런데 이 놀이 상황 또는 사전 상황과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해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교사의 고민이 나타나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간에 어떤 갈등 상황이 나타나 있다든지 하는 경우일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의 놀이를 계획을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포함하라면 포함을 하고 연계하라고 하면은 그 배경이나 사전에 있었던 일로 연계해서 활동을 계획하시는 걸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거에서는 이제 나뭇잎으로 색깔별로 아이들이 퍼즐을 만들어서 맞춰보는, 패턴을 맞춰보는 그런 놀이였는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추가로 나뭇가지로 퍼즐을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된 놀이를 보여주신 부분은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안전에 유의하는 교사가 조건에 있잖아요. 그래서 뾰족한 나뭇가지가 저는 또 조금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뾰족한 나뭇가지처럼 조금은 위험한 요소보다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기대로 놓거나 길이대로 놓거나 굵기대로 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뭇가지 외에도 너무나 많은 자연물이 있죠. 옆에 친구는 돌멩이로도 크기별로 퍼즐을 하고 있고, 땡땡이는 도토리 가지고 솔방울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자연물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다른 자연물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진이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보자기가 필요하구나. 보자기로 어떤 놀이를 하고 싶니? 보자기에 누워서 몸동작을 따라서 솔방울에 이렇게 놓아서 거대한 솔방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윤서가 솔방울을 놓는 것을 도와준다고요? 좋아요. 둘이 함께 만들면 더 멋지고 근사한 작품이 완성되겠네요. 어떤 작품이 완성될지 선생님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완성된 작품을 선생님에게도 보여주세요. 나윤이는 열심히 자연물을 모아서 가져가고 싶은 거구나. 그런데 나윤이가 자연물을 다 가져가 버리면 숲속의 동물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숲속의 동물 친구들이 정말 필요할 때 자연물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모은 자연물은 제자리에 두고 다음 숲체험 시간에 또 와서 재밌게 놀이하도록 해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제 생태 감수성을 건드려주는 발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물을 이제 숲에다가 돌려주고 우리 돌아가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연물 중에서 이제 도토리 같은 자연물은 저희가 다람쥐를 위해서 또는 이제 숲에 나무가 많이 생기길 위해서 자연으로 돌려주고 가야 된다고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작은 나뭇잎들이나 나무 가지들, 그리고 솔방울들, 뭐 도토리 모자들 이런 것 정도는 한두 개 정도는 유치원에 가지고 와서 또 미술 활동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숲과 관련된 놀이들을 유치원 안에서도 또 진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하시면서 또 발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시되었던 놀이, 그 나뭇잎 퍼즐 놀이를 포함해서 총 2가지의 숲놀이를 보여주셔야 되는 수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이제 생각해내셔야 되는 한 가지 놀이가 조금 더 풍부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다뤄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보자기랑 솔방울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 모양을 만들어보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놀이를 진행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보자기를 가지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숲놀이를 여러 가지 다뤄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숲놀이를 갔을 때 했던 놀이들을 떠올려 보면, 보자기에 점수판, 관역 같은 걸 그려서 솔방울을 던져서 점수 내보는 이런 솔방울 던지기 놀이를 할 수도 있고, 보자기를 펼쳐놓고 그 보자기 위에 나뭇가지, 나뭇잎, 돌멩이, 솔방울 이런 것들을 다 모아와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바닥에 자연물 그림을 표현해보는 놀이도 있고, 그리고 숲에서도 파라슈트 놀이를 많이 하거든요. 큰 파라슈트 대신에 우리는 보자기를 잡고, 서로 보자기를 잡고 일으켜 세워서 이제 그 위에 나뭇잎이나 또는 뭐 솔방울을 올려서 이렇게 살살 튕겨보는 그런 자연물 튕기기 놀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했었던 보자기 놀이는 아이들이 우선 나뭇잎을 아주 많이 가지고 와서 나뭇잎 산을 함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자기를 덮어놓고 한 친구씩 그 나뭇잎 침대 위로 한번 누워보고
앉아보고 점프해서 앉아보기도 하고 점프해서 누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즐기는 놀이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뭇잎 침대 놀이까지 보자기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보자기 놀이로 한번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문제를 드릴 때 선생님께서 이제 2차 준비가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조금은 기초적인 문제를 드렸어요. 숲 체험과 관련된 수업을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문제를 드렸는데 구상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생태적 감수성이 드러나도록 수업을 하라고 조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태전환 교육과 관련해서 수업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했던 활동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숲 체험이나 생태 전환 관련된 활동을 할 때, 놀이 활동을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숲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은 아무래도 자연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놀이나 아니면 자연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놀이들이 좋겠죠. 그래서 내 나무 정하기나 아니면 내 친구 나무 정하기, 뭐 나무에 이름 지어주기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무 요가라고 해서 그 나무 모양과 비슷한 요가 동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활동들도 해볼 수 있고, 나무 술래잡기라고 해서 술래는 그냥 술래잡기랑 똑같은 건데 얼음 대신에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안 잡히는 그런 나무 술래잡기 놀이도 할 수 있고요. 자연물을 가지고 숲에 사는 동물들의 밥상을 차려주는 밥상 차리기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뭐 돌멩이나 나뭇잎 이런 거를 모아와가지고 밥상을 또 차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가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자연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되게 의미 있고 좋고요. 그리고 돌 가지고 아이들이 돌탑 쌓기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잘하고, 비석치기 같이 전래놀이도 연관지어서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도토리나 뭐 솔방울, 계절과 관련된 그런 자연물을 숨기는 거예요. 숨겨보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보물찾기를 자연물을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유니쌤이 말씀해주신 놀이들도 있고 하니까 좀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숲 체험 활동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일반 친구들 다 모였나요? 다 모였네요. 오늘 이렇게 숲에서 놀이해보니, 자연물과 함께 놀이해보니, 다들 어땠나요? 오, 미나는 자연물로도 이렇게 재밌는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구나. 민수랑 수진이는 나뭇잎 퍼즐 놀이를 아주 즐겁게 했다고 하네요. 또, 솔방울 사람 만들기 놀이가 재밌어서 또 하고 싶군요. 이렇게 숲에서 놀이하니 교실에서 놀이할 때와는 또 어떤 점이 달랐나요? 아, 맞아요. 숲과 교실이라는 장소가 가장 다른 점일 수 있겠네요. 또, 숲에서 놀이할 때는 교실에서 놀이할 때와 다르게 우리가 직접 놀잇감을 찾으러 다녀야 했다는 것이 달랐다고 하네요. 이렇게 놀이해보니 오늘 놀이한 것 말고도 또 다른 어떤 놀이를 해보고 싶나요? 아, 우진이는 솔방울 사람 만들기 놀이가 너무 재밌었나 봐요. 교실에 가서도 다른 미술 재료로 다른 친구들과 거대한 사람 만들기 놀이를 또 하고 싶다고 하네요. 다른 친구들도 우진이가 말한 놀이를 해보고 싶다고요? 좋아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실에 가서 모든 친구들과 거대한 사람 만들기 놀이를 해보도록 해요. 자, 이제 우리 점심 먹을 시간이 다 됐어요. 우리 그럼 얼른 유치원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고 싶은 친구들은 다녀와서 다시 모이도록 해요. 이제 아이들과의 숲 활동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땡땡이는 숲놀이가 아주 재밌었다. 그리고 땡땡이는 퍼즐놀이가 즐거웠다. 솔방울로 사람을 만드는 게 재밌었다. 다들 즐거운 놀이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재밌고 즐겁다. 이 두 가지의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사용되는 모습을 보고 조금 더 다양한 표현으로 아이들이 수업을 평가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피드백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목표를 녹여서 평가를 해보는 걸 한번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지금 선생님이 3가지의 목표를 설정을 하셨는데, 첫째, 자연물의 특징을 탐색한다. 둘째, 자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 셋째, 자연의 소중함을 느낀다. 이렇게 목표를 지, 기, 태로 나눠서 설정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당 한 가지의 평가 발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연물의 특징을 탐색한다로는 오늘 땡땡이는 나뭇잎의 색깔을 한번 살펴보고 색깔대로 나뭇잎 퍼즐을 맞춰보는 게 재밌었구나. 그런 새로운 나뭇잎의 특징을 알게 돼서 좋았구나. 이렇게 발문을 할 수 있겠고, 둘째, 자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를 가지고는 교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솔방울, 나뭇잎, 나뭇가지, 돌멩이 이런 자연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즐거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자연의 소중함을 느낀다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땡땡이는 도토리를 가지고 도토리 소꿉놀이를 했는데 이렇게 도토리 놀이를 할 수 있게 해준 도토리 나무에게 너무 소중한 마음을 느꼈다고 해요. 다른 친구들도 우리 숲에 있었던 자연물들에게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고 라고 또 발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평가가 어때요? 조금 더 풍부하고 아이들이 정말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놀이에 대한 느낌만 평가하기보다는 목표를 녹여서 평가해보는 발문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로 선생님께서 써주신 목표를 보니까 지식 부분에 자연물의 특징을 탐색한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보통 이제 지식 부분은 자연물의 특징을 안다, 자연물의 특징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탐색한다는 조금 기능 쪽에 가깝지 않나 싶어서 일단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어떤 지역 이제 수업 나눔이나 이런 걸 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얘기하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유의하시라고 한번 짚어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인원수를 도입에서도 평가에서도 이제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손짓으로만 파악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평가관이 이제 보고 있지 않고 아래 채점표를 보고 있으신다든지 할 경우에 그 모습을 보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14명의 친구 모두 다 안전하게 이동해 주었네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인원수를 한번 말로도 세워주시는 거 같이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벤져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처음으로 2차를 준비하시는 건데 이 정도면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계획 안에 교사의 발문을 얼만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지금 선생님이 작성해서 보내주신 이 계획안, 이 구상지는 채점이 되지 않아요. 따로 채점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정말 말 그대로 구상하는 구상지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상지를 구상 시간에 구상실에서 손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구상지를 들고 가서 이제 내 구상지를 보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가실을 나갈 때에는 이 구상지를 물론 제출을 하게 되지만 이 구상지를 보고 채점이 되지 않는다는 거. 오로지 실험만 보고 내 수업만 보고 나의 수업이 평가가 된다는 거 알면 되실 것 같아서 이 구상지 안에 구체적인 교사의 발문을 적을 필요가 굳이 없겠죠. 어떤 것들을 내가 언급해야지 라는 정도로 키워드만 적어놓고 바로 그걸 보고 수업 실현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처음 연습하시는 거고 수업 실현도 처음 구상해서 하시는 거다 보니 키워드만 적어놓고는 절대 수업이 되시지 않을 거예요. 저희도 다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발문까지 한번 적어보시고 구상지를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수업의 틀을 익히고 수업의 틀을 암기하고 이 수업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는 이제 키워드만 보시고도 수업이 술술 나올 수 있게 되실 거니까 지금은 선생님이 발문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발문까지 한번 떠올려서 발문도 적어보시고 점차 줄여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구체적으로 다 적어놔야 실제 수업에서 실현이 가능하다.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기는 했었어요. 빠짐없이 모든 발문들을 다 적어놔야 실제 수업에서 까먹지 않고 다 발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을 할지 어떤 것들을 넣을지 다 적어놓은 편이었는데요. 나는 안 그래도 괜찮다. 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수업 실현에서 빠짐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다 하시는 분은 구체적인 발문을 적을 시간을 아껴서 수업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간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저와 같은 케이스가 아니신 분들은 중요 발문만 적어놓고 또 빠짐없이 조건은 충족을 해야 되니까 조건을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꼭 구상 안에 적어두시고 시험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조건에 숲에서 할 수 있는 놀이 2가지를 계획하여 실현하시오 라는 말에서 이 계획이라는 말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교사가 사전에 계획을 해서 하라는 말인지 아니면 아이들과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2가지를 생각해서 뭐 하라는 말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그냥 이 수업에서 숲놀이 2가지를 보여달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셨던 것처럼 수업에서 숲놀이 2가지를 계획해서 보여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 이 조건이 나온다면 교사가 의도한 놀이나 활동을 유아에게 자연스럽게 제안해서 그 놀이를 하는 걸로 풀이해도 괜찮고 아니면 유아들이 여러 가지 숲 자연물 놀이를 하고 있는 걸 교사가 발견을 해서 이런 놀이를 하고 있구나. 이런 놀이도 하고 있구나. 하면서 유아가 하고 있는 숲놀이들을 교사가 발견을 해서 그 놀이를 지원하고 상호작용해주는 모습으로도 충족될 수 있어요. 또 이 외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또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조건들도 정말 다 잘 충족을 하셨고 전체적인 수업도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진행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밝고 정말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그 목소리나 동작들이 진짜 밝으시고 귀여우셔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이미지가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동물의 숲 같은 그런 무해한 느낌까지 느껴졌어요. 그 이야기하시는 것도 너무 빠르거나 그렇다고 뭐 너무너무 느리지도 않으시고 말투도 차분하시면서도 다정하셔서 아주 좋았고요. 또 수업 영상을 보면 구성지를 보지 않고 수업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시선 처리도 자연스러우시고 매끄러워서 아주 좋았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숲체험 활동 수업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요즘에 이제 생태전환 교육이 계속해서 중요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꼭 숲체험 활동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뭐 바깥놀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주고 비슷하게 이렇게 생태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놀이들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이 부분은 연습해 보시고 자연물을 가지고 생태적 감수성을 또 느낄 수 있는 놀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